반갑습니다. 동네 살롱 다운쌤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이나 다른 가게 같은 거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가게를 하기 전에 가게 자리를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부동산에도 얘기를 하고 빈 상가 임대 붙여놓은데 직접 전화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알아봐 줬는데 이렇게 마땅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상가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오라고 해서 이제 보러 갔는데 대로변이고 1층 상가인데 옆에 부동산이 있고 한 상가였던 것 같아요. 그 한 상가를 잘라서 부동산 반를 주려고 반을 해놨는데 거기가 이제 국수집 하던 자리라서 인테리어 이런 게 벽이나 천장 이런 데가 남아있고 주방 하던 자리가 있어서 거기가 샴푸실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 20평 정도 하는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쓰러 간 게 아니죠. 제가 계약금을 걸러 왔는데 계약서를 쓰게 됐죠. 그날 무슨 뭐 눈에 씌인 게 있었는지 계약금만 주면 되는데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드린 거예요. 여자 사장님께서 이왕 할 건데 계약금을 걸지 말고 임대보증금을 걸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임대보증금을 3만 원을 걸고 계약서를 쓰고 그날 바로 송금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그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로 된 데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된 건물인데 조금 거기 표면 쪽에 흙이 많았어요. 근데 비가 여름에 많이 오면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었나 봐요. 상가 쪽으로. 업자분이 보시더니 여기 물이 센 것 같다. 다음에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옆에 상가분한테 들었던 얘기는 건물주가 따로 계시고, 이 부동산이 전전세를 저한테 준 거예요. 전전세 아시죠? 건물주는 따로 있고, 임대 들어오신 분이 상가의 일부를 다른 분에게 또 임대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또 물이 샌다는 말에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 가게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며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가서 저기 가게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게를 못할 것 같다. 제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거니까 10%라도 떼고 9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 사장님이 그러면 상의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해결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직원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돈을 당장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6월 달이었으니까요. 7월 말에 주겠다 하셔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쉽게 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이제 한번 그 내용 증명을 보내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하는 비용으로 수수료를 지급을 했거든요. 100만 원인데 수수료 부처가 110만 원 주고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도 송달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용 증명을 1차로 보내고 내용 증명도 보내면 거기 부동산에 사람이 계속 있으면은 받으면 괜찮은데 계속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반송이 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대표자한테 그 집으로 그 내용 증명을 보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빨리 기금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기금 명령을 내려도 통장을 해지를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압류로 잡을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법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인 부동산하고 틀려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그걸 받고도 실행을 안 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명령 이거는 그냥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명령만 내리면 압류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압류를 거는데도 또 돈이 비용이 발생한대요. 많은 비용이.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돈 작은 거 받으려 하다가 소송 비용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법에 대해서 되게 아는 게 없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갖고 돈을 빌려주면 참 받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6개월이 지났어요. 준다 하면서 계속 안 줬는데 12월 달이 넘어가기 전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겠다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6월 달부터니까 그 월세를 까고 주겠다는 거예요. 월세를 까고 돈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법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세 까는 건 너무하다. 사실 10%만 빼고 900만 원만 돌려달라. 이래서 극적으로 타협을 봐서 9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받는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받아야 되는 사람은 진짜 애가 타잖아요. 근데 주는 쪽에서는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법무사에 그걸 했냐고 줄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줄 마음이었으면 몇 개월이 아니죠. 당장 줘야 되는데 6개월에는 시간을 끌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빚이 좀 있다 했잖아요. 차 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처분하고 요번에 스파크로 어제 하나 내려왔습니다. 중고로. 근데 딸하고 둘이 타기에는 탈만한 것 같아요. 좋아요. 요즘 소형차도 잘 나오더라고. 열선도 있고 내비도 있고 할만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빚이 중요하지 차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체크해봐야 될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미용실을 했는데 있던 곳을 인수받아서 바로 신규로 차릴 때 처음에 상가 뭐 임대차 계약이나 뭐 이걸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그 상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알아봐야 돼요. 괜히 계약해놓고 그거 허가가 안 난다 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샴푸대를 놔야 되잖아요. 샴푸대를 놔야 되는데 만약에 배관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작으면 나중에 샴푸대를 설치하고 그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이 역류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나 배관 업자나 뭐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이 곳이 내가 하려는 업종을 하는데 특이한 상황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추가될 수 있어요. 공사비 같은 게 많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인테리어 업자나 뭐 설비업자 등을 불러가지고 여기가 하기 적합한 곳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저같이 부동산 수수료 아낀다고 직접 직거래한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수수료 조금 들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뭐 등기부 등본도 떼주고 여러 가지 저당 잡힌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직거래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전전세가 불법이 아니랍니다. 건물 주인이 허가만 내려주면 전전세는 불법이 아니래요. 근데 불법이 뭐냐면은 그 임대를 주는 사람한테 아 여기는 전전세입니다 하고 공지를 안 하면 그게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공지를 안 하면은 법에 가서도 이길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세 계약서 같은 거 쓸 때도 보통 상가 저는 보통 2,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가가 1년이라고 해요.
1년을 하는데 1년 뒤에 수수료를 5%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가 계약을 하실 때 주인하고 잘 타협하셔서 2, 3년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갖고 뭐 10년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약을 계속 1년씩 해놓으면 주인이 계속 임대료 올리면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쪽에 계약할 때 그 1년 계약을 했거든요. 주인분이 뭐 임대료를 올리실지 안 올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나 뭐 자영업자들 힘든데 설마 올릴까? 올리면 나쁜 사람. 제가 이번에 그 차를 2,300 주고 팔았거든요. 3년 반을 타고 대출금을 있는 돈에 합쳐서 처분에 대해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빚은 없어야 됩니다. 진짜 빚 있는 고통은 안 당해 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또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늘게 되더라고요. 빚 없는 삶이 좋은 삶인데, 그죠? 요즘 빚 없이 사는 사람 없죠. 아파트도 은행 거, 차도 캐피탈 거, 뭐 가전제품도 카드사 거. 을 조금 아끼려면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다고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빚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다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대출이 그래도 이율이 좀 싼 걸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율이 센 걸 사용하면 진짜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용한 게 21.9%짜리 사채죠, 사채 완전. 이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새로 뭐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가게 오픈할 때 하실 거 체크하시고 오픈하셔갖고 다들 대박 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용실 오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